2023년 11월 15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정민은 84평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작은 생일 케이크와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늘 북적였다. 부인 영숙이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추억일 뿐이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겠지? 정민은 부인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다. 1995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부장 시절, 정민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간부였다. 정민 부장, 이번 프로젝트 성공으로 상무 진급이 확실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가족들에게 자랑할 일이 생겼네요. 당시 정민은 자신만만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출신, 삼성전자 핵심 인재, 강남 아파트, 의사와 변호사 아들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오후 7시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죄송한데 오늘 수술이 길어져서 못 가겠어요. 그래, 괜찮다. 일이 우선이지. 아, 그리고 아버지, 현준이랑 의논할 게 있어서 내일 집에 갈게요. 정민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쳤다. 두 아들이 함께 온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다. 침실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써둔 마지막 글이 있었다. 당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에요. 혼자 남겨질 당신이 걱정돼요. 다음 날 오후 2시, 현우와 현준이 함께 왔다. 둘 다 정장 차림으로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다. 아버지,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뭔데 그래?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거든요. 이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현준이 브로슈어를 꺼냈다. 요즘 정말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더라고요. VIP급 서비스에 의료진 상주, 문화 프로그램까지. 정민은 브로슈어를 훑어봤다. 그랜드 실버 팰리스, 화려한 시설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실버타운이라. 그건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현우가 급하게 말했다. 오히려 더 잘 모시려는 거예요. 저희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는 대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라고. 현준도 거들었다. 아버지 같은 분께 딱 맞는 곳이에요. 입주민들도 다 사회 유지 출신이고 시설도 최고급이고. 정민이 자존심을 내세웠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내 자산이 22억은 좋게 될 텐데 어떤 곳이든 들어갈 수 있어. 나 같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은 어디 가도 대접받지. VIP 서비스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 이 아파트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매매를 하시면 실버타운 입주금도 마련되고. 내 집을 팔라고?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명의로 2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처리하고. 결국 정민은 아들들을 믿고 재산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위임장에도 서명했다. 우리 아들들이 의사, 변호사인데 누구보다 믿을 수 있지. 일주일 후, 경기도 용인 그랜드 실버 팰리스. 정민은 아들들과 함께 실버타운을 방문했다. 입구부터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로비에 압도당했다. 어서 오십시오.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성이 90도로 인사했다. 마케팅 팀장 김소희였다. 박정민 님이시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김소희의 극진한 대접에 정민의 기분이 좋아졌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상무님 대우였다. 먼저 50평 특실을 보시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15층으로 올라갔다. 와, 정민이 감탄했다. 거실 30평, 침실 2개, 개인 정원까지 갖춘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스문의 시간 컨시어지 서비스, 개인 관리사 배정, 고급 한식당, 피트니스 클럽, 골프 연습장, 도서관, 카페. 김소희는 시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의료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의사인 현우가 물었다. 스문의 시간 응급 의료진이 상주하고 주치의 시스템으로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대형 병원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입주민 소개, 현재 입주민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김소희가 소개한 입주민들: 김회택 73세 전 시중은행장, 손태호 78세 대기업 2세 회장, 이순덕 71세 전 대학 교수 부인, 최영자 72세 전 판사 부인. 다들 사회에서 인정받으신 분들이라 대화도 잘 통하실 거예요. 비용 안내 VIP 특실 기준으로 입주금 5억, 월 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정민이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3년 전 은퇴할 때 기념으로 만든 전 삼성전자 상무 명함이었다. 이 명함만 보셔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김소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물론입니다. VIP 고객님들께는 특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거든요. 박정민님 같은 분께는 추가 할인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우와 현준도 시설에 만족하며 입주를 권했다. 아버지, 정말 좋은 곳이네요. 저희보다 잘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5억 입주금은 대치동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024년 1월 3일 입주 첫날, 정민은 50평 특실에 입주했다. 30년간 모은 추억의 물건들을 새 집에 배치하며 설렘을 느꼈다. 오후 2시, 개인 관리사 이미영 45세이 방문했다. 박정민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전담 관리사로 모실 이미영입니다. 이미영은 간호조무사 출신으로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매일 오전 8시에 방문해서 건강 체크와 일정 확인을 해드릴게요.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매일 아침 8시 이미영의 방문. 혈압, 혈당 체크, 복용 중인 약물 관리, 하루 일정 확인, 식사, 메뉴 상담. 박정민님, 오늘 오전에는 신규 입주민 환영회가 있고 오후에는 실버 골프클럽 모임이 예정되어 있어요. 정민은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마음에 들었다. 역시 VIP 서비스는 다르구나. 신규 입주민 환영회에서 다른 입주민들을 만났다. 김회택 전 은행장이 먼저 인사했다. 박정민 님이시죠? 삼성전자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민은 자신의 경력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30년 근무했는데요. 반도체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했죠. 1980년대 64K DRAM 개발할 때 제가 핵심 멤버였어요. 이건희 회장님께 직접 보고도 몇 번 했고 다른 입주민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자 정민은 더욱 신이 났다. 당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우리나라 IT 발전에 제가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손태호 회장이 듣다가 말했다. 정민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요즘도 삼성과 연락하세요? 아, 은퇴한 지 오래라. 정민이 약간 당황했다. 오후에는 골프 연습장을 이용했다. 최신 장비와 프로 코치 서비스까지 제공되었다. 박정민님,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젊으실 때 많이 치셨나 봐요. 저녁에는 고급 한식당에서 식사했다. 한정식 코스가 정갈하게 나왔다. 음식이 정말 좋네요. 집사람이 해주던 음식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첫 주 동안 정민은 만족했다. 아들들이 좋은 곳을 골라줬구나. 입주 1개월 후, 정민은 실버타운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규칙적인 생활, 체계적인 건강관리, 품격 있는 문화생활, 모든 게 만족스러웠다. 0700 기상, 가벼운 스트레칭, 0800 이미영 관리사 방문, 건강 체크, 0900 조식, 고급 한식당, 1000 문화 강해 또는 취미 활동, 1200 중시, 1400 실버 골프 클럽 또는 독서, 1600 티타임, 입주민들과 담소, 1800 석시, 2000 TV 시청 또는 독서, 2200 취침, 김혜택과는 특히 친해졌다. 둘 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정민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곳 품격이 살지요. 여기 들어오려고 줄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매일 오후 도서관에서 만나 경제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반도체 시장이 어떤가요? 김혜택이 물었다. 글쎄요. 제가 있을 때와는 많이 달라졌죠.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기술력과 투자, 그리고 인재가 핵심이죠. 정민은 이런 대화가 즐거웠다.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식당에서 만난 다른 입주민 최영자 72세 할머니는 유독 정민을 피하는 것 같았다. 최영자님, 안녕하세요. 정민이 인사했다. 아, 네. 최영자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다른 자리로 갔다. 김혜택에게 물어봤다. 최영자님이 저를 피하는 것 같은데.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내성적인 분이에요. 하지만 정민은 최영자가 자신을 볼 때 안쓰러운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걸 눈치챘다. 어느 날 관리사 이미영의 태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박정민님,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스케줄이 빡빡해서. 예전에는 30분씩 걸리던 관리 시간이 10분으로 줄었다. 아들들의 방문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입주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다. 현우에게 전화했다. 현우야, 언제 아버지 보러 올 거니? 아, 아버지. 요즘 수술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거기서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좋은 곳에 계시니까 저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현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로펌에서 큰 케이스를 맡아서 당분간 바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실버타운에 말씀하세요. 정민은 서서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입주 3개월 후 문제들이 하나둘씩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2시 정민이 가슴 통증을 느꼈다. 급하게 응급콜을 눌렀다. 30분 후에야 간호사가 왔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혈압부터 재보겠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기본적인 응급처치만 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 오세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응급실은 24시간이지만 의사 진료는 평일 오전에만. 결국 정민은 새벽에 외부 병원 응급실을 가야 했다. 한식당 음식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이게 하루 10만 원짜리 식사라고요? 정민이 항의했다. 죄송합니다. 주방장이 바뀌어서 맛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알고 보니 초기에는 외부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대량 조리 업체에서 만든 음식을 데워서 주고 있었다. 이미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정민님, 혈압약 드시고 오늘 일정 없으시죠?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예전에는 건강 상담도 해주고. 죄송해요. 요즘 담당 입주민이 늘어서 시간이 부족해요. 정민이 화를 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라고.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영이 차갑게 대답했다. 지금은 여기 입주민이시잖아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정민은 충격을 받았다. 30년간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가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김소희 팀장이 찾아왔다. 박정민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추가 비용이요? 네, VIP 서비스 강화를 위해 월 관리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말 없었는데요. 계약서 14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시 관리비 조정 가능하다고. 정민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 자산이 22억이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 인상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김소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과거 자산보다는 현재 지불 능력이 더 중요하죠. 박정민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계좌 잔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제서야 정민은 깨달았다. 모든 재산을 아들들에게 위임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매월 용돈으로 받는 300만 원뿐이라는 걸. 입주 6개월 후 어느 목요일 오후 정민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오후 4시경 산책을 다녀온 정민은 방 안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서랍이 열려 있고 침대 시트가 구겨져 있었다. 급하게 확인해 보니 부인의 유품인 금반지와 서랍에 넣어둔 현금 50만 원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바로 프런트에 신고했다. 누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물건이 없어졌다고요. 진정하세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관리팀장은 건성으로 대응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니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치매 환자로 보여요. 분명히 도난당한 거라고.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이미영 관리사가 어제 오후 2시경 박정민님 방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정민은 믿을 수 없었다. 6개월간 믿어왔던 관리사가 도둑이었다는 것이다. 김소희 팀장이 찾아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제 물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반지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추억이 담긴 건데 저희가 금전적으로 배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해서 VIP 보안 서비스 비용이 추가됩니다. 월 50만 원입니다. 정민은 어이가 없었다. 도둑 맞았는데 제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입주민 손태호 회장이 귀띔해준 내용이었다. 정민 씨, 이미영이 처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몇 차례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계속 고용했던 거죠? 글쎄요. 그 여자가 관리팀과 뭔가 커넥션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수입의 일부를 상납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정민은 실버타운의 어두운 면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겉으로는 고급스럽지만 내부는 부패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 일을 아들들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현우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도 해결됐으니 다행이고, 현준 아버지, 거기 그만두시고 다른 곳 알아보실까요? 다른 곳? 더 싼 곳으로. 아버지 의료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그때서야 정민은 깨달았다. 아들들이 자신의 재산을 자신들 명의로 옮긴 후 이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입주 8개월 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견우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했다. 아버지, 대치동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됐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팔라고 했어? 아버지께서 실버타운 입주하실 때 저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위임장에 서명도 하시고. 정민은 그때서야
자신이 서명한 서류들을 다시 떠올렸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에 숨어있던 재산 처분권이라는 문구를 15억에 팔렸습니다. 실버타운 입주금 5억 빼고 10억이 남네요. 그 10억은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저희가 관리할게요. 매월 용돈으로 300만 원씩 드릴게요. 정민의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의 전 재산 22억이 아들들 손에 들어가고 자신은 월 300만 원의 용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현준이 찾아와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아버지, 실버타운 관리비가 올랐다면서요? 월 400만 원이라고? 그래,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3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모자라네요. 그럼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월 20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던데. 정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너희들이 내 재산 22억을 가져가고 나한테는 월 200만 원으로 살라고? 아버지, 저희도 자식들 교육비, 대출이자 힘들어요. 민준이가 서울대 등록금만 해도 한 학기에 300만 원이고 정민이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맡긴 재산 관리가 실제로는 재산 탈취였다는 걸. 법적으로는 아들들이 정당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되돌릴 방법도 없었다. 현우가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아버지, 저희가 실버타운을 권한 이유는 아버지를 잘 모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가 자주 신경 써야 하잖아요. 저희도 각자 바쁘고 실버타운에 계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니까 저희가 편하죠. 정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현준도 거들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도 필요했어요. 제가 로펌에서 독립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현우 형도 병원 확장 계획이 있고. 그날 밤 정민은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47년간 사랑했던 부인은 세상을 떠났고 30년간 헌신했던 회사에서는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평생 키운 아들들은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 22억의 재산도 삼성전자 상무라는 타이틀도 이제는 모두 무의미했다. 정민은 부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돈과 명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가족마저 나를 버렸네. 입주 10개월 후 정민의 위상이 추락하자 실버타운 내부의 권력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매월 열리는 입주민 자치회에서 정민이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관리비는 올리면서 서비스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자치회장인 손태호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박정민 씨, 여기는 민주주의예요.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만이 많으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다른 입주민들도 정민을 곱지 않게 봤다. 저 사람 맨날 불만만 말하네. 처음에 와서는 삼성 상무였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나 봐. 정민이 그동안 자랑했던 삼성전자 경력이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김혜택이 비웃듯 말했다. 정민 씨 참 웃기네요. 삼성에서 그렇게 잘 나갔으면 퇴직금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쪼들리고 사세요? 그건 아들들이 재산을 다 가져갔구나. 자식 교육 잘못하셨네. 정민은 실버타운의 잔혹한 현실을 깨달았다. 이곳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돈 많은 노인들의 계급 사회였다. 돈이 있을 때는 왕처럼 대접받지만 돈이 떨어지면 천민 취급당하는 곳이었다. 최영자 할머니가 정민을 따로 불렀다. 박정민 씨, 이제야 말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처음에 박정민 씨를 피했던 이유, 자꾸 자랑하시는 걸 보니까 2년 전 저희 남편 생각이 나서 안쓰러웠거든요. 최영자 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됐다. 저희 남편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어요.
LG전자 상무였죠. 박정민 씨처럼 이곳에 와서 과거 자랑하고 VIP 대접받는다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2년 전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곳에서 바로 퇴거 요구를 했죠.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면서 정민이 충격을 받았다. 지금 저희 남편은 월 80만 원짜리 요양원에 있어요. 치매 노인들만 모여있는 여기랑은 천지 차이인 곳에. 그럼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남편 들어갈 돈 마련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제 입주금 5억으로 남편 요양원비 내고 있어요. 정민은 전율을 느꼈다. 자신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정민의 경제력이 떨어지자 관리진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다. 새로 배정된 관리사는 20대 초반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박정민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존댓말도 제대로 안 하는 어린 관리사가 할아버지라고 부르자 정민의 자존심이 상했다. 관리사 바꿔주세요. 죄송해요. 베테랑 관리사들은 VIP 입주민들이 우선이라서 나도 VIP 입주민 아닌가요? 아, 네. 그런데 관리비 연체가 있으시잖아요. 정민은 할 말이 없었다. 아들들이 주는 용돈 300만 원으로는 월 관리비 4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입주 1년 후 정민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관리비 연체가 3개월째 계속되자 실버타운 측에서 퇴거 통보를 했다. 김소희 팀장이 찾아왔다. 박정민님, 정말 죄송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들들과 상의해 볼게요. 이미 충분히 기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퇴거해 주세요. 정민이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아버지 좀 도와줘. 관리비 때문에 쫓겨날 것 같아. 아버지,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더 저렴한 곳으로 가시는 게. 현준아, 너라도.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하기 어려워요. 각자 살 길을 찾으셔야 해요. 그 순간 정민은 완전히 절망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다. 정민은 50평 특실에서 짐을 쌌다. 1년 전 이사 올 때의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쓸쓸함만 남았다. 부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돈과 명예만 쫓다가 정말 소중한 걸 다 놓쳤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부인이 생전에 써둔 가계부였다. 마지막 페이지에 부인의 글이 적혀 있었다. 당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이라도 함께 웃으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제발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정민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김소희 팀장과 관리팀 직원들이 와서 퇴거를 독촉했다. 박정민님, 택시 부르겠습니다. 아니요, 혼자 갈게요. 정민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실버타운을 나왔다. 1년 전 VIP 대우를 받으며 들어왔던 그 입구를 통해 이제는 초라하게 나가는 것이었다. 입구에서 다른 입주민들이 쳐다봤다. 손태호 회장이 비웃듯 말했다. 역시 돈 떨어지니까 나가는구나. 김혜택도 고개를 돌렸다. 아는 척하기 싫다는 듯이. 하지만 최영자 할머니만은 정민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박정민 씨, 힘내세요.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예요. 실버타운 퇴거 후 정민은 서울 영등포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고시원 수준의 작은 공간이었다. 50평 특실에서 3평 원룸으로 1년 만에 정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편했다. 더 이상 가식적인 VIP 대접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고 과거 자랑을 하며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었다. 첫 번째 깨달음, 이웃의 소중함.
옆방에 사는 이춘식 74세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다. 새로 이사 오셨나요? 저는 이춘식입니다. 30년간 택시 운전했어요. 박정민입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이라고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냥 회사 다녔어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동네 괜찮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순박해요. 며칠 후 정민이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이춘식 할아버지가 죽을 끓여다 줬다. 정민이 형, 괜찮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프면 참 외로워요. 고마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뭔 소리예요? 이웃이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정민은 감동했다. 실버타운에서는 1년 동안 살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며칠 만에 진짜 이웃을 만났다. 근처 경로당에 가보았다.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조금. 이춘식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기 시작했다. 정민이 형, 바둑 정말 잘 두시네. 어디서 배우셨어요? 회사 다닐 때 동료들과. 아, 그러시구나. 저는 택시 기사 시절에 손님들한테 배웠어요. 바둑을 두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시설보다 훨씬 따뜻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민이 형은 뭐 하던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교육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정민은 잠시 망설였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상무라고 자랑했을 텐데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회사원도 대단한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정민은 깨달았다. 과거의 타이틀이 없어도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걸. 6개월이 지나자 정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이춘식 할아버지와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다. 돈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풍족했다. 어느 날 이춘식 할아버지가 말했다. 정민이 형,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더니. 그래요? 네, 지금이 훨씬 편해 보여요. 정민도 그걸 느꼈다.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편했다. 실버타운 퇴거 1년 후, 정민이 영등포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들들과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했죠. 한번 찾아뵐게요. 괜찮다. 바쁠 텐데. 아니에요. 꼭 가겠습니다. 며칠 후 현우와 현준이 함께 왔다. 3평짜리 원룸을 보고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 사셨어요? 응, 나쁘지 않아. 조용하고. 현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됐다. 다 지난 일이야. 현준도 말했다.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제 집에 방 하나 있어요. 하지만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됐다. 여기가 좋아. 아버지, 너희들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고. 그날 저녁 세 부자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돈이 필요하시면. 돈. 나는 지금도 충분해.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받으면 생활하는데 문제없어. 하지만 정민이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 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뭘 배웠는지 알아? 뭐려?
돈 많고 화려한 곳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진짜 행복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야. 현준이 물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옆집 이춘식 형이라고. 30년간 택시 운전한 분인데 참 좋은 사람이야. 아들들은 아버지의 편안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아버지가 이렇게 편안한 표정 오랜만에 봐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요즘 마음이 참 편해. 현우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재산을 돌려드릴게요. 됐다. 아버지, 너희들이 쓰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여기 와서 같이 밥 먹자. 돈 주는 것보다 그게 더 좋아. 현준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울지 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너희들도 내 잘못이 크지. 그날 밤 정민은 혼자 앉아서 지난 2년을 돌아봤다.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화려한 실버타운에 기대려 했던 자신. 과거의 성공에만 매달려 현재를 보지 못했던 자신. 여보, 이제야 당신 말을 이해하겠어. 돈과 명예보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가족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했구나. 부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2년 후, 현재 정민은 여전히 영등포 원룸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이 집 같다.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하고 경로당에서 이춘식 할아버지와 바둑을 둔다. 가끔 동네 할머니들의 심부름도 해주고 근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한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래,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아이들이 문제를 이해했을 때의 밝은 표정을 보면 정민은 행복했다. 삼성전자에서 받던 어떤 칭찬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다. 현우와 현주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다. 예전처럼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지. 이춘식 형이랑 어제 한강 산책했어. 참 좋더라.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손자 민준이도 가끔 찾아와서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낸다. 할아버지, 여기 동네가 생각보다 좋네요. 그렇지. 사람들이 다 착해. 할아버지, 예전에 삼성 다니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전 같으면 자랑스럽게 떠들어댔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바빴어. 너무 바빠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할아버지처럼 되지 말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라. 이웃들과의 소중한 관계. 이춘식 할아버지와는 진짜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다. 정민이 형, 오늘도 바둑에서 졌네? 하하하. 야,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 변명은 내일 또 하자. 둘은 매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가끔 한강으로 산책도 간다. 형, 솔직히 말해봐. 예전에 뭐 하던 분이야? 말하는 거 보면 공부 많이 한 티 나는데. 그냥 회사 다녔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궁금하네. 어느 날 정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했어. 뭐? 진짜? 와, 대단한데? 별거 아니야.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허상이었어. 무슨 소리야. 상무면 엄청난 거잖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형이랑 바둑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춘식 할아버지가 감동했다. 형, 진짜 속이 김뜨네. 그래서 처음부터 자랑 안 했구나. 6개월 후 우연히 최영자 할머니를 마주쳤다. 박정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최영자 할머니.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서요? 실버타운은?
나왔어요. 1년 전에 최영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지금 어떻게? 괜찮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진짜 이웃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할머니도 나오세요. 거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남편 요양원비 때문에 정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할머니,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마음이 메마르는 거예요. 몇 달 후 최영자 할머니도 실버타운을 나와서 근처로 이사 왔다. 정민의 경험담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정민 형님, 저희 아버지가 실버타운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글쎄요. 돈이 많으시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왜요? 거기는 집이 아니라 호텔이에요. 돈 내고 서비스 받는 곳이지 진짜 보금자리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는 게 최고죠. 아니면 이런 동네에 오셔서 이웃들과 어울리시는 것도 좋고. 정민의 조언을 듣고 실버타운 대신 다른 선택을 한 가족들이 여럿 있었다. 어느 날 손자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는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상무됐을 때라고 답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지금이야. 지금요. 할아버지, 지금 돈도 별로 없고 성공이 뭔지 알겠니?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 아니야.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오늘이 기대되는 게 성공이야. 그런가요?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이 즐거워. 이춘식 형이랑 바둑 두는 것도 재밌고 동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보람있고 너희들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정민은 이제 78세가 되었다. 실버타운을 나온 지 3년이 되었고 부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되었다. 매일 밤 부인의 사진에 대고 말한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덕분에 진짜 인생을 찾았어. 돈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이라도 함께 웃으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맞았어. 3평 원룸이지만 여기서 웃으며 살고 있어. 이춘식 형이랑 동네 사람들이랑 가끔 오는 아이들과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정민은 생각했다. 고급 실버타운의 50평 특실에서 바라본 정원보다 3평 원룸에서 바라본 한강이 더 아름다웠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보다 마음으로 나누는 이웃의 정이 더 따뜻했다. 과거의 화려한 타이틀보다 현재의 소박한 일상이 더 소중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저는 22억의 재산과 삼성전자 상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 100만 원으로 살아도 행복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비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달리지 마세요. 현재를 살아가세요. 화려한 시설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 보금자리를 만드세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억지로 독립하지 마세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도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고급 실버타운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진짜 천국은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매일 아침이 기대되는 곳, 과거가 아닌 현재가 행복한 곳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런 곳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박정민 할아버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78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행복.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총 러닝타임 60분. 최종 메시지: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비싼 곳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보다는 현재의 겸손함이, 경제적 여유보다는 마음의 여유가, 화려한 시설보다는 따뜻한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실버타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